안녕하세요. 애쉬진빵입니다. 오늘은 지도교수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대처 방법과 악명 높은 교수 밑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는 인간관계가 포함된 만큼 어떤 정확히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당연히 보지는 않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살다 보니까 이러이렇게도 이런 잘못된 게 잘 풀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나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성격이 어, 그렇게 털털하고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뭔가 권력에 되게 도전하는 그런 이상한 성격을 타고나서요. 어렸을 때부터 저랑 맞지 않는 이를테면 뭐 되게 못된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의도적으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저를 억누르거나 페어하지 않게 아니면 자기 힘을 가지고 막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거에 대해 저항하는 성격이 되게 심해서요.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수님들 아니면 윗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늘 하고 살지만요. 그런 경우가 제 석사 때 약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일단 저는 대전에서 석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 수업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저희가 들었어야 했었는데 그 수업 중에 한 수업이 텐서 관련한 내용이 많이 있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푸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과목이었고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점수를 잘 받아서 교수님이 좋게 보신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과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보러 이제 조교를 하라고 전화가 왔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랩에서는 박사들 외에는 조교를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석사가 조교를 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었고요. 물론 박사 선배들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학과에 가서 저는 조교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미국으로 박사를 갈 준비도 해야 됐었고 그때 쉽지 않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는 건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으로 갔을 때 제 초기 아무리 장학금을 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초기 정착비용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올라와서 과외도 했었거든요.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을 많이 할 수는 없었고 그냥 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때 중앙대 대학원 건축과 대학원생 여학생을 번역하고 회화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성문 종합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성문 종합 영어를 가지고 독해도 추가로 가르쳐서 돈을 어느 정도 받고 과외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에서는 학비도 면제에다가 저희 랩에서는 석사한테 75만 원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원하면 모을 수는 있었는데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과외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바쁜 시기에 조교까지 하면서 제 오피스 아워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걸 설명해주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학과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 학생을 조교를 시키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못했다, 속된 말로 못했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죠.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나중에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되게 싸했죠.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완전히 표정이 변하셔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제 인생이 틀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목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풀 기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연구를 잘하면 이해를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연구를 진행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도 또 그 다음 학기에 들었던 다른 학과, 그때는 이제 화공과 폴리머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그 수업을 들었던, 그러니까 지도를 해주셨던 교수님께서 그 학기가 끝나고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희 지도 교수님께 전화를 하셔서 이 학생이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자가 맞느냐 확인을 하신 후에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시 불려 올라갔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온화하신 미소를 띠시고 뭐 그런 전화가 왔다 하면서 기분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위기의 관계가 한 번에 눈 녹듯이 관계가 풀릴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도 교수님과 관계가 틀어졌더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도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석박사 저는 그때 당시에 석사만 하고 미국으로 박사를 나갈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석사는 연구 성과만 좋으면 인정을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수업까지 열심히 들었고 다른 학과 교수님께서 직접 지도 교수님께 학생에 대한 칭찬을 해 주심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기존의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결과를 빨리 내서 연구 진행 사항을 보여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고 제가 나중에 미국 박사 유학을 나갈 때 추천서도 좋게 써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잘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박사 중에도 한국에 나가게 되면 꼭 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한국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기의 능력으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꿋꿋하게 버티셔서 끝까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시면 후에 큰 문제 없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신다면 절대 당황하시거나 패닉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잘 생각해서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로를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악명 높은 교수 밑에서 살아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악명 높은 교수라 하면 어떤 교수를 의미를 하냐면 여기서 디파인을 하고 들어가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흔히들 악명 높은 교수라 하면 학생들의 돈을 갈취를 하고 학생 지도에 게을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잡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연구 성과도 별로 없는 그런 교수들을 악명 높은 교수라고 부를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이슈화돼서 학교에 알려지게 되면 그 교수는 그 학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악명 높은 교수는 제 박사할 때 외국인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학생들의 일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에 대해서 전혀 케어를 하지 않는 교수였습니다. 무조건 결과였고요. 결과 외에는 절대 관심이 없는 교수였습니다. 이 학생이 아프건 이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건 절대 개의치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악명 높은 교수라고 여기서 악명 높은 교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교수 밑에서 3년 반을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혼자였다면 금방 뛰쳐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때 가족이 생기는 바람에 계속 꿋꿋하게 버티고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생활이 어땠냐면요. 제가 박사를 할 때는 너무 결과를 많이 냈어야 됐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 앞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다 나갔었기 때문에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줄 만한 그런 사수 같은 존재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박사 때 어떤 생활을 했었냐면요. 기존의 학생들은 다 나갔었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는 사수 같은 존재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저 혼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맨땅에 헤딩하면서 실험을 했었고 장비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셋업을 하고 고치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셋업이 잘 된 실험에 랩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꽤 걸렸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새벽까지도 많이 일했었고 밤을 샌 적도 꽤 많았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제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한국에서도 포스닥들이 왔었고요. 하지만 저는 제 프로젝트도 혼자 했어야 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제가 또 가르쳐 줘야 됐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포스닥을 위해서는 또 그 포스닥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같이 연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 혼자 감당해야 될 워크로드, 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더 이상 새로 들어온 친구들까지 케어를 하는 것이 너무 벅차서 교수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었는데요. 심지어는 거기서 단어 하나 자체가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도교수 아르규먼트를 크게 했었고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만큼 일을 심하게 많이 시키고 이런 교수 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생활 자체가 힘들었었고 제가 이 교수와의 관계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만 유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박사 때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생겼었는데 와이프가 출산 예정일에 제가 병원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특허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 계속 들어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어야 됐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교수가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서에 사인을 하고 면담을 한 다음에 다시 병원으로 왔었습니다. 그 병원으로 올 때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었고요. 결혼할 때도 눈치를 엄청 보고 정말 휴가 내기도 어려웠었는데 심지어는 출산할 때도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열이 많이 받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빨리 졸업을 하고 이 사람의 관계는 아, 더 이상 그 한국의 사이좋은 지도교수와 학생과의 그런 관계를 기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확히 내가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만 뽑아 먹고 졸업을 해야겠다. 딱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머지 박사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악명 높은 교수 밑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크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환멸을 느끼신다면 제가 가진 마음처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만 유지를 하시고 연구 성과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 성과만 내는데 포커스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퍼포먼스가 일단 좋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테니어를 받은 사람이고 계속적으로 연구에 집착을 보이면서 그런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테니어를 받았기 때문에 가차없이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조교수고 테니어를 앞두고 있다면 어쨌든 끌고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그 사람도 학생을 잡아두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퍼포먼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어렵지 않게 박사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런 박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나가는 것을 봐왔는데요. 쫓겨난 학생 반, 자기 자신이 알아서 나간 학생 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자기가 나간 학생들은 학과장을 통해서 다른 지도 교수를 금방 찾았었고요. 그리고 다른 랩에서는 성과를 잘 내서 자기가 원하는 커리어로 사회 진출을 했습니다. 몇 명은 저랑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크게 문제없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쫓겨난 학생들조차도 다른 랩에서는 성과를 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학생들이었고요. 다만 이 교수가 워낙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버텨낼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이후에 많이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요. 그 중에 또 특이한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요. 어떤 터키 학생은 저랑 논문을 같이 낸 친구, 그러니까 제가 이저자를 올려준 친구긴 한데요. 그 친구도
터키에서는 나름 과학고 같은 데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도 좋은 데서 나왔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학생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도교사 궁합이 너무 맞질 않아서 연구 성과를 내는데도 쉽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너무 프레셔가 심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프레셔를 받으면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험을 잘 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랩에서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안타깝게도 저희 코스웍에서 몇 개를 페일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이제 일단 C를 받게 되면은 페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2개 이상 있으면 학교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일단 퍼포먼스도 좋지 않았고 연구 결과도 별로 없었고 코스웍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다른 학교를 지원을 했었고요. 어렵지 않게 다른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큰 문제 없이 그 학교로 옮겨서 굉장히 나중에는 연구 성과를 잘 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악명 높은 교수 밑에서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으시다면 당황하실 필요 없이 몰래 준비를 하셔서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다니는 학교보다 랭킹이 낮은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지도교수 밑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받았던 교수들한테 추천서를 받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패닉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빠르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내가 퍼포먼스로 이것을 타겟에 나가겠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 교수와 이 학교에서는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학교로 옮겨야겠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계속 박사 생활을 미국에서 돈을 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밌게도 저희 랩에서 문제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다른 학교나 지도교수 밑에 가서 성공적으로 박사를 마치고 다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랩에서 쫓겨나거나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만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께서 그런 안타까운 이슈가 있어서 랩을 나가셨다거나 그 랩을 떠나셨다거나 그 학교를 떠나셨다거나 하더라도 그분들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도교수 관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악명 높은 교수 밑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을 때는 상황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상황에 맞게 만약에 원치 않게 그런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참고를 하셔서 치료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